안녕하세요. 기계공학부 이사학번 김혜원입니다. 저는 도시가로협곡에서 개방형 가로수의 배치의 환기 저해 가능성 분석에 대해서 연구할 예정입니다. 도시가로협곡에서 가로수 배치가 환기를 얼마나 저해할 수 있는지를 HWB에 따라서 CFD로 분석하는 연구 계획인데요. 그 계획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핵심은 가로수가 좋은 그린 인프라지만 모든 가로 공간에서 항상 긍정적인가를 폭안경 관점에서 따져보는 것입니다. 일단 도시에서 부는 바람은 열이나 오염 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가로 협곡이 뭐냐면 도로 양옆에 높은 건물들이 배치돼 있어서 이제 좁고 긴 도시 공간이 생기는 걸 가로 협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로 양옆에 높은 건물이 놓인 가로 협곡에서는 이제 바람이 막혀가지고 내부 공기가 정체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 가로수를 배치하면 그늘이 생겨가지고 열 저감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이 가로수는 유체역학적으로 바람을 막는 저항체가 됩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 가로수를 무조건 많이 심는 것이 항상 좋은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가로수는 열저감 효과가 있지만 바람을 막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심기보다는 공간 조건에 맞게 심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질문은 세 가지 HW 조건에서 개방형 가로수의 유무가 보행자 높이 풍속과 환기 지표를 어떻게 바꾸는가입니다. 가설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HW가 커져서 협곡이 깊어지면은 내부 풍속은 감소하고 저속 영역은 확대될 것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개방형 가로수는 하부가 열려 있어도 수건 높이에서 흐름을 방해하므로 환기 성능을 약화시키고 이 효과는 깊은 협곡에서 더 뚜렷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개방형 가로수라는 말을 꽤 썼는데 이 개방형 가로수가 뭔지는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론적 배경은 HWB입니다. 이 HWB는 건물 높이 H를 도로폭 W로 나눈 값입니다. 같은 도로폭에서 건물이 높아질수록 이 HWB가 커지고 협곡이 깊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HWB와 길이비에 따라서 도시 협곡 내부 유동 체계가 달라진다고 보았고, 일반적으로 깊은 협곡에서는 상부의 메인 플로우랑 내부의 공기가 교환이 잘 안 돼서 열과 오염물질이 이 협곡 내부에 정체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HWB는 단순한 기하학적인 비율이 아니라 환기 성능을 좌우하는 설계 변수입니다. 두 번째 이론적 배경은 개방형 가로수인데요. 도시 가로수는 보행자 통행과 시야 확보를 위해서 하부 가지를 정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가로수가 그냥 막 자라는 게 아니고 이제 밑에는 좀 가지를 쳐서 밑에는 얄쌍한 하부 줄기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쪽은 줄기만 있고 상부에 수관이 형성된 교목을 모델로 삼습니다. 수관은 바람을 완전히 막는 벽이 아니라서 바람이 통과는 하는데 그 바람의 속도가 줄어드는 다공성 저항체로 설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실제 가로수의 형태랑 더 비슷한 CFD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구 설계는 6개의 케이스를 비교를 하는 건데요. HWB는 1, 2, 3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HWB 1, 2, 3에 대해서 가로수가 없는 케이스랑 있는 케이스를 비교합니다. 보면은 A1과 A2를 보시면은 HWB가 둘 다 1인데 A1은 가로수가 없고 A2는 가로수가 있죠. 그래서 도로폭은 또 20m로 고정하고 건물 높이를 20, 40, 60m로 바꾸면서 HWB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리고 가로수 높이는 8m로 하고 수관 시작 높이는 3m, 수관 직경은 5m로 할 겁니다. 그리고 양측 보도에 일렬로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은 HWB 안에서 가로수 유무를 비교하고 HWB별로 그 영향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겁니다. 계산 영역은
최대 건물 높이인 60m를 기준으로 충분히 크게 잡을 겁니다. 그래서 유입부는 그 인렛은 최소 5 곱하기 60m를 해가지고 300m로 할 거고요. 그리고 유출부는 10 곱하기 60 정도로 해가지고 600m로 해서 이 인렛 아웃렛 경계 때문에 협곡 내부의 유동이 왜곡되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유입 풍속은 3m/s이고 풍량은 도로에 수직한 방향입니다. 바닥이랑 건물 벽이랑 나무 줄기는 노슬립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연구 목표는 실제 도시의 절대 풍속을 완벽히 재현하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관심 있는 조건별로 상대적인 차이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분석 지표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오염물질 농도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 환기 성능을 나타내는 풍환경 대리 지표를 사용합니다. 보행자 높이의 평균 풍속, 보행자 높이는 1.5m로 할 거고요. 그리고 수건 높이의 평균 풍속, 그리고 U 나누기 U 레퍼런스, 그리고 저속 영역의 면적비, 단면 스트림라인이랑 벡터장, 그리고 평균 풍속 감소율을 볼 겁니다. 특히 저속 영역은 비교를 위해서 U 나누기 U 레퍼런스가 0.3보다 작은 영역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 U 레퍼런스는 그 유입 풍속인 3m/s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은 먼저 가로수가 없는 기준 케이스에서 HWB에 대한 효과를 볼 겁니다. HWB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비교를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같은 HWB 내에서 가로수의 순수 효과를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HWB에 따른 가로수의 영향을 종합을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결과는 HWB가 증가할수록 평균 풍속이 감소하고 저속 영역이 커지는 것입니다. 또 가로수가 추가되면은 수건 높이에서 이 풍속이 약해져서 평균 풍속이 더 낮아질 겁니다. 핵심은 단순히 가로수가 풍속을 줄이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감소율이 HWB가 클수록 더 커지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요. 만약 HWB가 더 클수록 가로수에 의한 풍속 감소율이 더 그렇다면은 깊은 가로 협곡에서는 가로수 배치 밀도나 수간 형태를 조정해야 한다는 설계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연구 추진 일정인데요. 일단 9주차에는 연구 주제를 확정을 할 겁니다. 저는 도시 가로 협곡에서 개방형 가로수 배치의 환기 저해 가능성을 분석하는 걸 연구 주제로 했고요. 그리고 10주차에는 그 오토데스크 퓨전 360으로 3D 모델을 생성을 할 겁니다. 가로수랑 그 가로 협곡이 있는 거 그거를 만들고, 그리고 11주차에는 그 오토데스크 CFD를 이용해서 가로수가 없는 가로 협곡을 해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12주차에서는 가로수를 포함한 가로 협곡에서 어떻게 되는지 CFD 해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13주차에는 그 CFD 돌린 결과를 가지고 후처리를 좀 할 겁니다. 풍속 지도나 스트림라인이나 저속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14주차에는 이 결과를 해석하고 한계에 정리를 하고 보고서에 복문을 작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15주차에는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좀 다듬어서 최종 보고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 연구의 기대 성과는 가로수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가로수의 긍정적 효과랑 환기 저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HWB가 큰 깊은 협곡에서는 같은 가로수라도 환기에 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식재 밀도나 수간 형태, 간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그런 실무적 판단 기준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기로는 이상화된 모델이고 또 오염 농도 대신에 대리지표, 환기 대리지표를 사용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20개의 계절 변화는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